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풋볼 포커스 김준석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억 인민의 월드컵을 향한 그 간절했던 꿈. 이번에도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닙니다. 무려 6회 연속입니다. 6번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의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6번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투자, 온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도 어째서 이 비극은 데자뷰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중국 축구의 꿈은 왜 항상 신기루처럼 잡힐 듯하다 사라지고 결국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그들을 향해 값싼 동정을 보내거나 비웃으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감상적인 접근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가장 날카롭고 냉철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실패라는 이름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문제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중국 대표팀이 보여준 그 처참했던 경기력,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저 김준석과 함께 지금부터 그 진실을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 그 발단이 된 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6월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갤로라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그야말로 중국의 운명이 걸린 단두대 매치였습니다. 중국에게는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만 하는 경기였습니다. 비겨서도 안 됐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0대 1.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인도네시아에게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 하나로 중국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도전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성적표를 보시죠. 9경기를 치른 현재 2승 7패, 승점 6점으로 C조 최하위인 6위 자리에 그들의 이름이 초라하게 박혀 있습니다. 마지막 바레인과의 경기가 남아있지만 이제 그 경기의 결과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 숫자가 있습니다. 단순한 패배보다 더 뼈아픈 기록, 바로 이것입니다. 이슈 실점,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C조 최다 실점이자 아시아 지역 예선에 참가한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힐 만큼 최악의, 가장 부끄러운 수비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1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가 뿌리부터 썩어 무너져 내리는 총체적인 붕괴이며 그 시작과 끝은 모두 외부의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들 자신의 뼈아픈 실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총체적인 붕괴, 이 믿을 수 없는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날카롭게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독의 머리에서 나온 무색무취의 전술, 둘째는 선수들의 발끝에서 나온 어이없는 실수,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은 패배자의 정신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전술적 무능입니다.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 분명 경험 많은 지도자입니다. 그는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언론은 4-1-3-2라고도 하더군요. 이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마다 포메이션이 다를 정도로 그라운드 위에서 명확한 팀 컬러나 약속된 플레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전술이라는 것은 그저 종이 위에 그려진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 자체였습니다. 미드필더와 공격 라인, 수비 라인은 완전히 새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뛴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최전방의 장위닝, 세르진유 같은 공격수들은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중원에서 단 한 개의 창의적인 패스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공격수들은 철저히 굶주렸고 어쩌다 공을 잡아도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전반 5분에 나온 왕위동 선수의 슈팅? 네, 분명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 짜인 약속된 플레이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선수의 번뜩이는 개인기에 기댄 단발적인 장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으로는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전술이 없다면 개인 기량이라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수들은 그마저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본기마저 실종된 기술적 미숙함입니다. 그리고 전반 40분, 이 경기의 흐름을, 아니 중국 축구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악의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죠. 수비수 양 저시양, 그는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 캄부아야에게 너무나도 어설프고 불필요한 파울을 범합니다. 주심은 지체 없이 페널티 스팟을 가리켰고 인도네시아는 이 선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으로 가는 길이 걸린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이토록 중요한 경기에서 어떻게 프로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저런 아마추어 수준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인도네시아에게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것도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선물을 직접 포장해서 안겨준 셈입니다. 이 실수는 단순한 실수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가 가진 고질적인 기본기 부재,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김없이 무너지는 압박감에 대한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악의 문제입니다. 전술도 기술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뼛속까지 박힌 썩어 빠진 정신력입니다.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와의 단두대 매치를 앞두고 중국 축구계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훈련에만 매진하고 전술을 가다듬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언론을 향해 엉뚱한 곳에 분노를 표출하기에 바빴습니다. 바로 일본 대표팀을 향해서 말입니다. 일본이 호주와의 경기에서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제외하자 이것은 승부 조작 수준의 소집 명단이다 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는 법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경기에 집중하는 대신 남이 자신들을 도와주기만을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무너지자 남 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패배자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의 실력 부족과 문제점은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든 외부에서 핑계를 찾고 남 탓을 하기에 급급한 모습.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세계 최고의 팀들이 모이는 월드컵 무대에 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실력보다도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중국 축구가 영원히 월드컵에 갈 수 없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관통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앞서 보신 양 저시양 선수의 페널티킥 허용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 장면이 단순히 한 선수의 기술적인 실수로만 보이십니까? 천만에요. 저것은 기술의 실수가 아닙니다. 저것은 바로 멘탈의 붕괴입니다. 14억 인민의 엄청난 기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드컵이라는 압박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중국 축구 전체의 현실을 보여주는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기는 법은 배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법, 그리고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꿋꿋이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저 페널티킥 하나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것은 중국 축구라는 거대한 집단이 가진 심리적인 미숙함과 연약함의 상징물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결국 월드컵 예선이라는 그 거대한 압박감이 그들을 짓눌렀고 가장 나오지 말았어야 할 가장 어이없는 개인의 실수 하나에 팀 전체가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중국 축구가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후반전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중국에게는 전반전의 뼈아픈 실수를 만회할 마지막 45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후반 2분, 기적처럼 그야말로 천금 같은 동점골 기회가 찾아옵니다. 보시죠. 왕위동 선수가 박스 안에서 아주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습니다. 경기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릴 수 있었던 그야말로 100%짜리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에밀 아우데로 골키퍼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믿을 수 없는 선방으로 이걸 막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마지막 불씨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중국 선수들의 마지막 희망과 투지는 바로 이 순간 완전히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의 경기 내용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선수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왕좌왕했고 공격은 계획 없이 겉돌았으며 의미 없는 롱패스와 골문을 한참 벗어나는 중거리 슈팅만 남발할 뿐이었습니다. 죽은 축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후반 17분, 이반코비치 감독은 차오 용징을 빼고 웨이 스하오를 투입하며 어떻게든 변화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용병술도 이미 영혼까지 싸늘하게 식어버린 선수들의 투지를 다시 불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들의 발은 청은망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역전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경기를 끝내는 주심의 휘슬 소리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패배는 결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골을 뒤지고 있을 때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팀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후반 34분에는 인도네시아에게 결정적인 추가골 기회를 내줄 뻔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 골을 따라가야 할 팀이 오히려 추가 실점 위기를 맞는 이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 이것이야말로 역경을 헤쳐나갈 정신력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중국 축구에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부재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자카르타에서 펼쳐진 90분, 그리고 지난 9번의 예선 경기를 통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독의 철학도 선수들의 영혼도 찾아볼 수 없었던 무색무취의 전술.
둘째, 프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할 아마추어 수준의 기술적 실수들. 그리고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동료나 감독이 아닌 외부에서 핑계를 찾기에 급급했던 패배자의 나약한 정신력.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좌절, 9경기에서 무려 20골을 허용한 처참한 수비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스스로 내준 어처구니 없는 페널티킥 하나 때문에 무너진 결과.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팀의 근간, 중국 축구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어쩌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직시해야만 하는 냉혹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2026년 월드컵 꿈을 짓밟은 것은 인도네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일본도 호주도 아닙니다.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 낸 범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중국 축구 그 자신이었습니다. 프로답지 못한 태도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김없이 박살나는 유리 멘탈 때문에,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서 승리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싸울 줄 아는 진정한 전사를 단 한 명도 키워내지 못하는 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시스템 때문에 그들은 남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후! 이렇게 또 하나의 실패의 역사가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뼈아픈 진실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들의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바꾸지 않는 한 이 실패의 악순환은 아마 다음 월드컵에서도 그 다음 월드컵에서도 슬프게 반복될 겁니다. 월드컵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번에도 환희가 아닌 치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국 축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지적했던 감독의 전술입니까? 선수들의 기술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나약한 정신력입니까?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뜨겁게 토론해보시죠. 오늘 풋볼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축구의 핵심을 꿰뚫는 여러분의 축구 길잡이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주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